대표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. 네. 최근에 국내에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. 네, 그쵸. 제가 입사하고 나서 컨텐츠 만들다 보니까 이제 주로 정비 인력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다,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안 그래도 이번에 그래서 그 참사 관련돼서도 궁금한 게 좀 있고 해서, 그리고 항공정비 쪽은 요즘에 어떠신지 상황이 궁금해가지고 한번 전화 통화를 좀 했었습니다. 어떤 대화를 나누셨을까요? 일단 제가 대표님한테 허락을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도 된다는 이제 허락을 받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들려드릴게요. 우선 이 이야기 듣기 전에 잠깐 김종복 대표님 소개를 잠깐 드리면, 아퀼라라는 그 비행기를 고치는 항공정비회사의 대표님이시자 2022년부터는 그 항공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이렇게 계신 분이에요. 그래서 겸임교수로 이렇게 후학을 또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이제 막 항공기 사고도 있고 했잖아요. 근데 항공기 사고 말고도 사실 정비불량 사고들도 요즘 계속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, 뭐 공식 서비스 센터 갔다 왔는데 어제 오신 분은 엔진오일 케이블 안 잠갔대요. 새 차인데. 세상에. 그래서 뭐 엔진오일이 다 범벅이 되고 튀었는데 공식 서비스 센터 에서 해주는 거는 그냥 평생 오일 무료 교환권 해주더라,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 요번에 비행기 사고 난 것도 그렇고, 사실 칼럼 쓰신 것도 봤거든요. 젊은 이제 항공 정비사들도 좀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부족한 실태다, 이런 내용이셨잖아요. 맞아요. 네. 저희도 마찬가지로 엄청 부족한 상황이거든요. 라이센스 요구하나요? 라이센스를 저희 업계는 뭐 따로 요구하는 것도 없어요. 정비를 시작하는 게. 그게 국가 자격증을 안 잡아주는구나. 국가 자격증이 있는 친구들이 오면 좋은 거고, 그마저도 없어도 제발 지원 좀 해주세요 하는 게 한국 정비 산업의 지금 엄청난 문제이긴 하죠. 비행기 정비 쪽도 그쪽으로 만약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되게 조심스럽게 지금 예측만 하고 있어요. 그쪽으로 안 가려고.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게 사실은 정비 기술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걸 빨리 배워서 후학들이 늘어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건데, 앞으로는 세계관 움직이는 비행기는 계속 탈 거고 자동차도 없으면 안 되는 어떤 도구인데, 이거를 만지면 고장나면 고칠 사람은 점점 줄고. 요즘 그쪽도 이게 아젠다예요? 맞아요. 인력 양성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서 보내야 되는데, 그게 학교가 또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조건 대기업 위주로만 보내려고 하는 것과 첫 번째, 그리고 실무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이 아닌 곳들이 많거든. 우리랑 똑같네. 그러니 속이 터지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4년제 대학이나 2년제나 아니면 전문 교육을 받고 나와서 이 학생들이 와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배웠던 것들을 쓰지 못하니까 결국은 얼마 못 버티고 또 퇴사를 해버리는, 전 산업군에 일어날 문제이지 자동차 정비에만 국한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, 이렇게 시야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,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우리 대표님이 말한 것처럼 그 지금 모든 것이 다 지금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이에요. 그래서 업계에서는 다 뭐 10년 안에 뭐 AI니 뭐 인공지능이니 IT 접목 안 하면 다 망한다고 얘기하는데, 실질적으로 이게 4차 산업에서 AI가 비껴가는 직업이 이게 손으로 하는 직업이거든요. 이것이 블루칼라의 귀환이라 그래가지고, 우리도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이 블루칼라들이 화이트칼라로 급여를 뛰어넘었어요. 디지털 쪽으로 가다 보니까 다들 사무실 업무가 다 인공지능이 잡아먹고 있는데 아직도 이걸 모르니까,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게 블루칼라 분들이 더 선호해요. 굳이 4년제나 석사를 안 하고 자격증 위주로, 특히 국가 자격증 위주로 가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이제 상당히 이제 학생들한테 뭐 마인드를 좀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. 학위 중심이 아니라 자격증 중심으로 가라. 2학년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너가 할 수 있는 걸 행사하라고 하는데, 우리도 지금 똑같아요. 우리도 지금 항공 정비가 잘못하면 3년 이내 부족 사태가 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요.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이 시장도 결국은 외국 인력한테 빼앗기지 않을까.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국가 자격증이 버티고 있거든요. 국가 자격증이 메케닉하고 테크니션하고 엔지니어로 해서 국가 자격증 소지자만이 RTS 권한이라고 사인을 해야만 비행기가 뜰 수 있는 그 고유 권한을 줘버렸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매년 1000에서 1200명 정도가 배출이 돼야 돼요. 그게 국가에서 딱 잡아주니까. 그리고 그 권한을 가지는 사람만이 정비를 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거든요. 우리 항공도 지금 고령화라 그래가지고 라이센스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그 65세라고 하는데, 그 이후에도 이제 속삭기로 2년마다 재연장이 되고, 우리는 라이센스 가진 사람만이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령자들을 많이 써요. 신입들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은 역삼각형 구조로 가는 형식이에요. 그 20, 30대들이 지금 많이 배출이 돼야 되고 하는데, 현재로서는
지금 이게 우리 3년 안에 이걸 보고 있어요. 갈수록 이게 학력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서 혹시 영향을 줄까? 이 업계에서도 지금 조심스럽게 관측을 하고 있어요. 과거에는 좀 화려했는데 팬데믹 이전에는 충분히 모집이 됐고 항공기 기술자라는 그런 꿈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는데 팬데믹 이후에 이제 아이들이 조금 생각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손으로 할 수 있는 이 작업에 대한 그 메리트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습을 통해서 어떤 항공 전문가로서 필요한 것들을 좀 몇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런 그런 블루 칼라에 대한 적성이 맞는 사람들을 일단 추천을 하고 그 윗사람들은 이제 서류 정리를 할 수 있는 이제 엔지니어급 부분은 별도로 이제 4년제로 가라 그러죠. 기술교육원에서는 블루 칼라를 양성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고, 그다음에 레벨이 있어요. 그 동기부여를 만들어줘야 돼서 테크니션과 엔지니어 포지션이 있다는 걸로 그 로드맵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누구나 현장에서 일단 3년의 경력을 쌓아요. 그리고 점프할 수 있는 롤 모델이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. 그 좋은 회가 이제 MRO 뭐 정비업체나 대기업에서는 그런 부서마다 3가지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블루 칼라이면서도 화이트 칼라 이런 개념의 어떤 시장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공존하는 것 같아요. 이번에 뭐 제주항공 얘기를 많이 해요.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.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. 질문도 받고. 꼭 이런 사고가 터지면 비전문가들이나 다른 분의 업종에 계신 분들이 자꾸 이 마녀사장처럼 공격을 많이 해요. 아주 그래서 조종석에 있는 조종사에 대한 부분 좋은 기사들이 나오지만 또 정비에 대한 그 신뢰 부분을 또 걸고 넘어지고 또 거기에서 만족도가 낮은 미케닉 수준의 정비사들이 또 이상한 글을 올려가지고 전체적인 정비사들의 또 어떤 대변하다는 식의 이런 기사도 나가고 좀 안타깝죠. 그리고 이 항공업계에서는 핵심 정비사, 확인 정비사라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에 계신 분들은 글을 쓸 이유도 없고 SN을 할 이유도 없고 아직 안 와요. 저는 왜 이렇게 계속 항공 정비에 대해서 알리고 리크루팅을 하고 하냐면 저는 제 시장을 국내로 안 보고 저는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렸어요. 그걸 하나의 키워드를 갖고 제가 이왕이면 하려면 해외로 눈을 돌려라. 해외에서 경력을 쌓고 한국에 들어오던가. 해외 시장을 저는 독점을 했어요. 인력 시장을. 국내만 하고 국내만 쳐다보는 게 팬데믹 때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거든요. 저도 제 나이에 가장 중간 나이예요. 그래서 기술자는 기술과 경험을 같이 가져라. 엔지니어들은 한 우물밖에 파지를 못하더라. 매니지먼트를 배워라. 이걸 저도 강조하는 사람이고. 그래서 그거를 기술자들한테 그 마인드를 좀 바꿔주려고 저도 계속해서 지금 여기에서 있는 이유예요. 근데 요 매니지먼트를 배워라. 요것도 제가 이제 또 하나의 키워드로 가지고 하는 겁니다, 지금. 감사합니다. 네. 잘하고 계시는데 왜요, 또? 언제든지 뭐 서울 올라오시면 알려주세요. 알겠습니다. 그래요. 또 좋은 날 또 봬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랜만에 이렇게 제가 대표님한테 연락드렸는데 이렇게 흔쾌히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. 사실은 이런 어떤 사회에 또 필요한 분들이잖아요. 어떤 기능직을 하시는 분, 엔지니어 분들이.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점점 부족해진다는 게 좀 아쉽긴 하고 엔지니어 부족 문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이 좀 계속 듭니다. 그래서 아무튼 이번 내용 보시고 우리 사회에 이런 이면들도 있구나라는 걸 좀 아셨으면 해가지고 본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